네, 관리번호 4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까 선생님과 같이 학습 목표 오늘의 두 가지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았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 건지 선생님과 같이 알아봅시다. 오늘의 활동 주제는 바로 어떤 걸까요? 찢어졌다, 붙었다, 다시. 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까지 했던 활동 주제와는 되게 생소하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민규,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 봤죠? 그렇죠, 노래죠. 선생님이 노래의 제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노래냐?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삑. 삑. 어떤가요, 여러분들? 어떤 노래죠? 민규가 한번 다시 설명해 줄래요? 그렇죠. 어떠한 남녀, 커플 남녀가 싸우고 나서 헤어지고 그래도 다시 재결합을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찢어지고 붙어지고 찢어지고 붙었다 다시 만나는 그림이죠. 이게 오늘 학습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모둠을 구성할 텐데 그 모둠이 찢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결합해서 붙게 되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 찢어졌다 붙었다 다시라는 활동 절차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면 이 활동 절차 첫 번째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찢어지게 될 원모둠을 구성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각자 원모둠 구성된 대로 자리에 앉아있죠? 반장님 전해주신 대로.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원모둠이 찢어지기 전에 모둠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찢어지기 전 자신이 찢어지고 나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미리 분담을 하고 찢어져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내용 알아보기. 여러분들이 찢어지기 전에 각자의 주제를 하기 전에 일단 전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고 읽어보고 그리고 절차를 밟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드디어 이제 전문가 모둠 활동. 이 전문가 모둠 활동이 어떤 걸 것 같나요? 그렇죠, 맞아요. 드디어 찢어지는 활동이에요. 찢어져서 여러분들이 각각 맡은 역할, 근데 자신이 어느 한 역할을 맡았다면 다른 모둠도 나와 똑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전문가 모둠 활동을, 즉 찢어졌지만 동시에 다른 모둠과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 찢어졌지만 이제 또 원모둠으로 다시 붙게 됩니다. 바로 원모둠 재소집. 원모둠이 다시 소집되어서 찢어졌다가 다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들 활동을 했으면 어떤 거 될까요? 그죠? 항상 선생님이 마지막에 평가했었죠. 평가. 근데 오늘은 모둠 활동이죠. 근데 어떤 평가를 한다? 바로 모둠이지만 평가는 개별로 한다. 근데 여러분들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제일 원하죠? 그렇죠. 보상을 원하고 있죠. 보상을 할 건데 이 보상도 평가는 개별로 했으니까 보상도 개별로 주어지나? 아닙니다. 보상은 개별이 아닌 바로 모둠별로 할 거예요. 즉 집단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니까 개별로 평가하지만 모둠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원모둠 구성을 했으니까 두 번째 각자 모둠 내 역할을 분담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역할 분담은 3분 너무 짧네요. 4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시작해 주세요. 삑. 네,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찢어서 전문가 모둠 활동까지 모두 다 완료를 했었죠. 그럼 이제 찢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될 차례죠? 다시 붙게 될 차례죠. 여러분들이 각자 맨 처음에 모였던 원모둠으로 가서 한번 다시 자기 원모둠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가 맡은 전문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도록 합시다. 최대한 다른 친구들이 자신이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자신과 다르게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는 거니까. 물론 단원 전체에 있기 때 한번 봤지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볼 때 하는 내용이랑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또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따라 읽어볼까요? 개별 책무성. 여러분들이 각자의 다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어야 개별로 평가를 했을 때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개별로 책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읽어볼까요? 경청하는 자세. 여러분들, 경청이 어떤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모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아니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세심하게 세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면 더더욱 의미 있는 원모듬 활동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원모듬 재소집 활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분 넘쳤나요? 12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킬게요. 삐. 일모드는 조용한 걸 보니까 벌써 끝났나요? 벌써 끝났어요. 어떻게 이미 전문가 활동하기 전에 미리미리 구상을 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끝났으니까 혹시 이번에 12분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모든 활동을 했는지? 괜찮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12분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 동안 그 발표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네, 좋아요. 원모듬 활동 다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난죠? 3모듬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1분만 더 기다려 봅시다. 네, 3모듬 다 끝났나요?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원모듬 활동할 때 여러분들을 쭉 지켜봤는데 1모듬이 너무 잘했는지 빨리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발표를 한번 부탁해 보았어요. 그러면 1모듬 발표 지금 가능할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주제 뭐가 있었죠? 1번 어떤 거였죠? 네, 정당. 자, 정당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자료를 사용했나요? 1모듬? 정당에 대해서 어떤 거랬죠? 땡땡당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모습을 담은 뉴스를 봤구나. 그러면 이 땡땡당 후보자 공천하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 정당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도출하게 됐죠? 정당은 땡땡당 후보자 공천을 하니까 후보자 공천을 통해 선거를 나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정권을 획득을 추구하게 되는구나 라고 답을 해주었어요. 앞에 경표 정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눈살을 살짝 찌푸렸어요. 정권이라는 단어 혹시 뭔지 아나요? 정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모듬의 동환이가 정권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합시다. 맞아요. 후보자가 공천했을 때 선거에 나가게 돼서 승리하게 되면 얻는 정치 권력을 뜻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1년마다 학생회장 선거하죠. 학생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되게 되면은 어떤 지위를 얻죠? 맞아요. 학생회장이라는 지위를 얻어요. 이 학생회장에서는 동원이가 학생회장이죠. 동원이 학생회장이 되면 어떠한 권한을 얻나요? 맞아요.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학교 가서 다른 학교 학생회장들과 회의를 해서 지역 내 지역의 지역의 학교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권한들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정당은 정치 권력을 획득을 추구하는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이죠. 언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원모듬 활동을 하였나요? 여기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한 뉴스를 보았군요. 그리고 또 있어요? 민식이법이 이대로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게 맞는지 민식이법 이게 맞나? 라는 주제를 가진 뉴스를 봤군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죠? 도로교통법 뉴스를 통해서 언론은 정치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구나 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를 얻었죠? 그러면 다른 친구인 승규가 한번 민식이법에 대해서, 민식이법의 이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지 한번 말해봅시다. 이 뉴스를 읽어보니까 민식이법이 이게 제대로 되는 게 맞는지, 시행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많은 토론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한다라고 해주었어요. 그쵸? 언론에 이렇게 정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대요. 그쵸? 다들 동의하나요? 네, 좋아요. 그리고 3번에 대해서 어떤 거 있었죠? 이익단체. 잠깐, 그러면 이 3번부터는 한번 다른 모둠이 발표해 보도록 해봅시다. 어떤 모둠이 좋겠죠? 이 모둠. 그래요. 이 모둠 좋아요. 이 모둠은 이익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있죠? 아하, 여기서는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 나왔으면 사용자. 네, 사용자가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았구나. 협상을 하는 기사. 여기서 그렇다면 노동자와 사용자, 협상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익단체는 어디에 해당하죠? 이 모든? 그렇죠. 노동자. 이 노동자 이익단체를 거기 혹시 기사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맞아요. 노동조합이라고 표현해요. 이 노동자들의 단체, 노동자들이 모인 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해요. 그들을 이익단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던가요?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 환경 혹은 시급,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면 받게 되는 돈 등에 대해서 환경을 올려주는구나. 따라서 어떤 거를? 그렇죠. 사익을 추구하게 된다. 집단 내 사익을 추구한다는 결론을 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노동자만 이익단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용자도 바로 이익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노동자와 반대로 기업에서 사장님 한 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단체라는 이익단체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사장님들만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노동자들도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힘들겠지만 이 사장님들, 이 사용자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근로 조건이 안 좋다.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정비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럼 그 업그레이드가 공짜로 되나요? 아니죠. 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노동 환경을 고치는 것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런 것에서는 이 사용자도 어쩌면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용자도 이익단체, 그럼 이 사용자들도 자기들만의 이익을 또 주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익단체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와 대비되는 네 번째, 어떤 거예요, 이 모든? 그렇죠. 시민단체에는 어떠한 자료를 사용했나요? 케이블카. 네.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운동에 대해서 봤구나. 케이블카를 왜 설치 반대하죠? 환경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산림이 파괴되니까 환경을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을 하더라. 그렇다면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어떤 것을 위한 운동이 될까요? 그렇죠. 환경은 특정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일까요? 그렇죠.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단체인 사익과 다르게 시민단체에서는 공익을 추구한다. 공익을 위해서 운동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 어때요? 조금 정리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고맙게도 1모둠과 2모둠 발표를 통해서 정당, 언론, 이익단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이익단체는 정당과 어떤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이점이? 3모둠 맞아요. 이익단체는 정당과 다르게 권력 획득을 어떻게 한다?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5모둠 혹시 교과서에서 보나요? 좋아요.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익단체는 정당과 다르게 권력을 획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를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실패할 일도 없고 타격을 받지 않아. 반대로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해서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대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잘못된 정치인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뉴스를 보면서 뭐 비판을 하거나 혹은 뭐 욕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다양한 요구들을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이러한 정당의 후보자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이러한 이익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떨까요? 그렇죠. 맞아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권력 획득을 추구하지 않고 시민단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비슷하죠. 어떤 게 둘이 비슷하죠?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골라보면 그렇죠. 이익단체와 시민단체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할도 비슷하고 심지어 이름까지 뒤에 단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통해서 이것을 구별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아까 다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다 해주셨어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죠? 선모등. 맞아요. 이익단체는 어떤 걸? 사익을, 그 집단의 사사로운 이익을,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시민단체는 누구의 이익을? 맞아요. 우리 사회 모두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익과 공익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네, 산모등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는 계속 빼먹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거 빼먹고 얘기하고 있죠? 정당, 이익단체, 시민단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열변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론은 지금 너무 외로워요. 언론에 대해서 선생님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이걸 잘 모르겠죠. 언론은 바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 언론은 아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했었죠? 이 정책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이 특징 자체만으로도 다른 이익단체, 시민단체, 정당과 구별될 수 있으므로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언론이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료들을 찾아본 것들 다 무엇이었죠? 뉴스, 기사, 인터넷 기사들이었죠. 그런 뉴스, 인터넷 기사는 다 무엇이었을까요? 이 중에서 정당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시민단체? 아니었죠, 그죠? 이익단체도 아니고 바로 언론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뉴스와 자료 그리고 인터넷 기사들을 제공하는 언론들을 우리는 수업 중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어떤가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죠. 그렇죠?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떤 거 해야 되죠? 원모드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발표들을 봤으니까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평가지를 지금 쥐고 있어요. 모든 별 한 명씩만 나와서 이 평가지를 가져가도록 합시다. 평가지 다 받았나요? 아직 못 받은 사람? 없나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평가지를 다 받았죠.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했었죠. 평가는 어떻게 한다? 모든 별이 아닌 개별로 한다. 선생님이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협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번 평가 때는 개별로 자신의 능력을 한번 마음껏 뽐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평가 5분 동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타이머 받으세요. 삑! 삑! 여러분들 5분이 되었어요. 아직 덜 푼 사람? 산모든. 그러면 선생님이 1분만 더 주도록 할게요. 다 맞췄나요? 아직 못 맞췄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아직 못 맞췄으면 그 부분은 지금 어쩔 수가 없이 우리가 바로 평가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들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자신의 시험지는 앞모둠과 한번 앞모둠은 뒷모둠과 뒷모둠은 앞모둠이 서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다 바꿨나요? 그럼 선생님과 이제 한번 정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자, 문제 답답형 1번 1번은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정치 주체는 누구이다? 그렇죠. 시험 문제였죠. 정당.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정당이다. 그리고 2번은 권력액들을 추구하지 않고 집단 내 사익을 추구하는 주체는 누구이다? 두 가지가 들리는데 누구이다? 그쵸. 이익단체가 좀 더 크게 들리네요. 2번 정답은 이익단체. 그리고 단답형 3번. 마찬가지로 권력획득을 추구하진 않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주체는 누구이다? 여기서는 한 번에 다 나오네요. 시민단체. 그리고 이거는 서술형이었는데 4번. 이 교내에서 세치기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줄을 자기가 서지 않고 앞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통 세치기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방안, 우리 학습 목표 2번에 있었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한 정답은 바로 교내 점심시간에 질서 지킴이를 임명해서 관리를 시키자였어요. 어때요? 대부분 이렇게 적었나요?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 부분. 소위. 선생님을 통해서 관리를 시키자라는 것도 정답이 되나요? 그것도 시민단체 혹은 이익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도 또한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모두 다른 질문들 없나요? 없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 보상을 위해서 평가의 점수들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각자 자신이 맡은 시험지의 점수를 계산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해봅시다. 자, 모두 시작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